아니 이게 말이 돼요? 충치도 없고 넘어져 다친 적도 없는데 신경이 왜 죽어요? 교정하면 원래 그럴 수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치과의사 투스맨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부작용이 없는 것 같은 교정치료의 부작용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치은퇴축, 잇몸이 내려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시 마찬가지로 좀 덜 알려진 부작용, 치수개사, 치아의 신경이 죽는 경우에 대한 사례 소개입니다. 환자의 사진입니다. 왼쪽 작은 앞니가 부어서 오셨습니다. 왼쪽에 치아 뿌리 끝이 부어있고 환자의 나이로 볼 때 치주염, 풍치 가능성은 낮고 신경이 죽어서 저렇게 부어서 왔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 경우에 가장 흔한 것은 우측 링크에 보이는 외상, 넘어진 것, 그리고 치아 사이의 충치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 치아가 꽤 깨끗해 보입니다. 입을 벌리고 안쪽을 봅니다. 충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니 안쪽에도 충치가 안 보이고 치아 사이에도 충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정을 완료했다는 흔적, 앞니가 교정 후에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가 보입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봅니다. 엑스레이를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앞니가 뿌리가 반토막 나 있습니다. 치근 흡수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습니다. 치근 흡수는 교정에서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부작용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2번 정도까지의 치근 흡수는 대부분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는 케이스는 3번을 넘어서 4번 단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치근 흡수가 아닙니다. 치수개사가 발생해서 뿌리 끝에 고름이 차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단단한 뼈가 있으면 치아 뿌리 끝부분의 바깥에 하얀색 뼈가 뚜렷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있습니다. 콘빈시티에서 렌더링된 사진을 보면 뿌리 끝은 뼈에 구멍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정 후에 치근 흡수가 있으면 원래 치아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교정이 그다지 잘 되지 않아서 굳이 치아의 위치가 틀어지지 말라고 교정 유지 장치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이 케이스에서도 이렇게 레진 와이어 스플린트로 교정 유지 장치를 해둔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유지 장치가 있어도 치아 뿌리 끝에 고름이 차 있으면 치아는 흔들립니다. 바로 신경치료에 들어갑니다. 앞니는 어금니처럼 신경 개수가 3, 4개씩 되는 게 아니라 신경을 놓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어금니보다 신경치료가 쉽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앞니는 신경치료 후에 변색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색이 되지 않도록 매우 신경 써서 신경치료를 진행해야 됩니다. 우측 링크에 신경치료 후 변색된 치아의 재치료, 크라운 치료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다음 내원 당시 신경치료 마무리하기 직전, 기존에 커다란 고름 상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2번, 3번에 걸쳐서 신경치료가 끝났습니다. 앞니는 예외적으로 신경치료 후에 크라운 치료 없이 레진 코어만으로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아 사이의 충치로 인해서 신경이 죽었거나 외부의 충격으로 신경이 죽은 경우에는 재감염의 방지, 그리고 치아 파절 방지를 위해서 앞니라도 크라운 치료를 하는 편이지만, 이 경우에는 치아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레진 코어로 치료를 마무리하기로 합니다. 레진 코어 충전이 끝났습니다. 가능한 추가적인 변색, 미세 누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6개월 뒤에 체크를 위해서 환자가 재내원합니다. 기존의 앞니 잇몸 쪽의 염증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엑스레이를 봅니다. 뿌리 끝 쪽에 검은색 염증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뿌리 끝의 염증도 사라졌고, 무엇보다 뺨 쪽에 회색선, 단단한 뼈인 피질골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6개월 만에 대부분의 염증이 사라졌습니다. 다시 6개월 뒤 신경치료한 치아 내부를 레진 코어로 마무리했는데 봉쇄가 잘 되었는지 변색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렌더링된 콘빈시티 이미지에서 뿌리 끝에 뼈가 녹은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치료는 잘 되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교정의 원리가 압축력, 누르는 힘을 받으면 단단한 경조직은 녹는 것을 이용해서 치아가 치아 주변에 있는 뼈를 녹이면서 이동하는 것인데, 이때 치아 주변에 있는 뼈, 이틀뼈보다는 치근이 녹는데 더 저항을 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말은 교정 치료를 받을 때 교정력으로 치아가 이동할 때 치조골과 함께 치아 뿌리도 작게라도 녹는 것입니다. 다만 이게 항상 잘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치아가 이동할 때 보통의 사람보다 치아 뿌리가 훨씬 더 많이 녹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교정력으로 치아가 잘 움직이지 않아서 더 강한 힘으로 무리하게 줘서 치아 이동을 시도할 때 치아 뿌리가 더 많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본 이런 교정력 자체에 의해서 치아가 신경이 죽는 경우도 있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교정할 때 치아 뿌리의 끝이 이틀뼈에 감싸져 있지 못하고 이틀뼈, 치족을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치아의 정상적인 혈액 공급이 중단돼서 신경이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지금 환자분은 다행히 치아 바깥쪽에 녹은 뼈가 주변 치아의 치조골만큼은 회복이 되었지만, 오른쪽 사진처럼 신경치료가 잘 된 후에도 치아를 감싸고 있는 뼈가 너무 없어서 계속 흔들려가지고 결국 발치까지 가게 되는 환자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교정은 치아 삭제를 안 하는 좋은 치료지만 교정이 항상 성공적인 것은 아니고, 치아가 제대로 이동하지 못하고 치아 뿌리만 흡수가 심하게 일어난다면 교정을 중간에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치아를 가지런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아 삭제를 하고 크라운 치료를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정의 부작용 중에 한 가지, 치아 신경이 죽는 치수괴사에 대한 사례 소개를 마칩니다. 저는 치과의사 투스맨이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다음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